안녕하세요. 오통TV입니다. 여러분들 산속의 집 짓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야에, 그것도 저렴한 임야에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임야에 집 짓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살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만 즐기면서 살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은 산인데, 예를 들어 산에 가까운, 뭐 그게 뭐 고도로 얘기를 해도 되고요. 뭐 해발 100m에서 살지, 뭐 200m, 300m, 아니면 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살지, 주위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산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집을 지을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방법에는 일단 땅이 필요하죠. 그 땅에는 땅의 용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비싸겠네요. 일반적으로는 대지라고 하는데 지목으로 보면 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싼 게 전답이라고 하죠. 농지에 집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농업인하고 관련이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산속에, 저렴한 산속에 집 짓기이기 때문에 농지보다도 더 저렴한 임야, 산이라는 지목을 가진 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땅의 용도는 임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임야에는 또 관리지역 임야도 있고요, 농림지역 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야 될, 저렴하게 조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에 보전 산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준보전 산지도 있지만 준보전 산지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산속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보전 산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만약 임업할 의사도 없고 나는 뭐 예산도 조금 어느 정도 되니까 뭐 굳이 저 산속 깊이 집을 지을 게 아니라 전원주택 정도로 원하신다 그러면은 관리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준보전 산지에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저렴한 임야의 집 짓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앞서서 얘기했던 땅의 용도, 임야여야 되겠죠. 두 번째가 농림지역 보전 산지를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전 산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임업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뒤이어서 임업인을 그럼 자격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임업인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임업인 주택이나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제가 뭐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 다른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임업인이 되실 때 임업 후계자를 통해서 임업인이 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임업 후계자의 혜택이, 실제로 임업을 하신다면 임업 후계자가 되시고 임업인이 되셔가지고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산속에 저렴하게 집 짓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업인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을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방송을 한 게 있으니까 이 카드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설명 부분에도 제가 적어두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살펴보자면은 임업인의 자격 조건이 가장 첫 번째가 3헥타르 산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1년 중에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은 실제로는 그렇게 갖춘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상대적으로 임업인의 자격을 쉽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의 자격 조건이 바로 대추나무 300평, 호두나무 300평, 밤나무 1500평, 잣나무 3000평, 표고버섯 재배하는 자입니다. 이래서 산림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보다 쉽게 임업인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임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업인이 됐다면은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거나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싼 임야에 산속에 집 짓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임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자세하게 또 방송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임업인 주택은 임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임야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실제 거주할 목적입니다. 뭐 전원주택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산리를 통해 가지고 실제 거주할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경사도 25도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꼭 임업인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임야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경사도가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법률상으로는 25도면 실제로는 더 경사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럼 임업인 주택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부지, 땅의 면적은 200평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법률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 제한으로 인해서 최대 4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속에 집 짓기 앞서서 임업인 주택으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도 별도로 방송해 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사는 본인 소유 땅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부지는 60평 미만이어야 되고요. 바닥 면적은 아까 60평에 25%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평까지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6평 농막이 있듯이 산지에는 15평 농막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임업인이었죠. 임업인이 산지 일시사용 신고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보다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대상도 아니고요.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앞서서 임업인 주택에서는 도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임업인 주택이 짓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50m 이내에 있어야지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속에서 도로를 갖추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산림경영관리사는 이 도로 조건하고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용도는 뭐 작업 대기, 휴식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 목적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쉽고 빠른 게 바로 산림경영관리사입니다. 두 번째가 도로 조건이 된다면 임업인 주택을 건축하는 게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임야에 집 짓기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결국은 저렴하게 짓기 위해서는 임야야 되고, 임야이면서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업 후계자하고 연계해서 임업인이 되시기를 추천해 드렸고, 임업인이 되면 산림경영관리사나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임업인 주택을 지으실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나는 임업도 하고 거기 조건에 더 맞고 더 저렴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